혹시 여러분 분산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분산해 놓는다는 고전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저는 이 투자 방법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투자법인지 그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테슬라라는 종목을 100%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예요. 저도 한때 분산 투자를 고집해 왔었고 제 계좌에는 최소 10개의 기업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량주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맹신해 왔기 때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떨어뜨리면 모든 계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놓다 보니 어느 종목이 크게 올라가도 다른 종목에 의해 수익이 크게 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 종목을 더 담아둘 걸 하면서 항상 후회하곤 했죠. 하지만 사실 정답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계란도 아닌 메추리알을 들고선 여러 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말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게 리스크다. 물론 은퇴기에 접어드는 세대 또는 기관들은 큰 수익보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떻게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런 기업은 볼수록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런 기업이 아무리 마이너스라는 수익을 보여줘도 오히려 저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내가 사랑하는 그 기업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과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업을 찾으셨다면 번트가 아닌 스윙을 쳐서 홈런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본인이 잘 모르는 기업이 담겨져 있다거나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조금만 떨어져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투자 방법을 실천하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집중 투자를 하되 여러 번에 나눠 매수합니다. 리스크는 이럴 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적정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행복하고 내려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워렌 버핏은 대표적인 집중 투자자로서 소수 종목에 크게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는 많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펀드라면 분산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이라면 집중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의 전설인 필립 피셔 또한 빼놓을 수 없죠. 그는 과도하게 나누지 말라면서 집중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집중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역경과 실패 없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적은 리스크, 적은 수익, 안정성만을 고집하다 보면 적은 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부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배트를 온 힘을 다해 휘둘러 홈런을 쳐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현재 집중과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뒷부분에는 제가 워렌 버핏이 말하는 집중 투자에 대한 영상을 따로 번역해 준비해 놨으니까 꼭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think diversification is, as practice generally, makes very little sense for anyone that knows what they're doing. Diversification is a protection against ignorance. I mean, if you want to make sure on everything,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mean, that is a perfectly sound approach for somebody who does not feel they know how to analyze businesses. If you know how to analyze businesses and value businesses,
it's crazy to own 50 stocks or 40 stocks or 30 stocks probably, because there aren't that many wonderful businesses that are understandable to a single human being in all likelihood, and to have some super wonderful business and then put money in number 30 or 35 on your list of attractiveness and forego putting more money into number 1 just strikes Charlie and me as madness. And it's conventional practice, and it may, if all you have to achieve is average, it may preserve your job, but it's a confession in our view that you don't really understand the businesses that you own. On a personal portfolio basis, I own 1 stock, but it's a business I know, and it leaves me very comfortable. So, do I need to own 28 stocks in order to, have proper diversification? It'd be nonsense. And within Berkshire, I could pick out 3 of our businesses, and I would be very happy if they were the only businesses we owned and I had all my money in Berkshire. Now, I love the fact that we can find more than that and that we keep adding to it. But 3 wonderful businesses is more than you need in this life to do very well. And the average person isn't going to run into that. I mean, if you look at how the fortunes were built in this country, they weren't built out of a portfolio of 50 companies. They were built by someone who identified with a wonderful business. Coca-Cola is a great example. A lot of fortunes have been built on that. And there aren't 50 Coca-Colas. There aren't 20. If there were, it'd be fine. We could all go out and diversify like crazy among that group and get results that would be equal to owning the really wonderful one. But you're not going to find it. And the truth is, you don't need it. I mean, if you have a really wonderful business, is very well protected against the vicissitudes of the economy over time and competition. I mean, we're talking about businesses that are resistant to effective competition, and 3 of those will be better than 100 average businesses, and they'll be safer, incidentally. I mean, there is less risk in owning 3 easy-to-identify wonderful businesses than there is in owning 50 well-known big businesses. And it's amazing what has been taught over the years in finance classes about that. But I can assure you that I would rather pick, if I had to bet the next 30 years on the fortunes of my family that would be dependent upon the income from a given group of businesses, I would rather pick 3 businesses from those we own than own a diversified group of 50.